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이 이어지시길 마음으로 기원드립니다.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8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풍수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풍수 상식에 대해 짚어보고, 그와 더불어 풍수에서 재물과 관련하여 비교적 중시하는 어항 속 물고기의 작용과 물고기를 어항에서 기를 때 어떤 에너지와 어떤 좋은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생활에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가정에서 물고기를 집안에서 어항에 기르거나 전원주택의 경우 정원의 연못에 물고기를 기르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집안의 분위기를 아름답게 하거나 꾸미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는 또 풍수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기르는 것이 풍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 속에는 오묘한 이치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은 자연히 물과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그 물과 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풍수학은 물이 흘러 들어오고 물이 흘러나가는 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이것은 주택의 기름과 주택의 운기 그리고 주택의 흥망성쇠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어항은 다시 말씀드려서 관상용 어항은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태군, 그러니까 주택의 운이죠. 주택의 태군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항을 주택 안에 설치할 때 실내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하고 어항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집안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관상용 어항의 배치와 위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어항을 배치할 때 마땅히 이 어항을 기운이 쇠한 방이나 주택에서 볼 때 이쪽이 좀 허하다, 이 허한 방이 쪽으로 배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이용하여 쇠한 기운을 좋은 에너지로 끌어들이는 이치를 할 수 있는데요. 물의 이치를 통해서 그 약한 쇠한 기운을 좀 더 강한 기운으로, 좋은 기운으로, 생명력 넘치는 기운으로 바꾸는 일종의 풍수적인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풍수의 이치는 물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곧 생기를 모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물이 잘 도는 곳은 좋은 기운, 즉 에너지가 잘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볼 때 비교적 허한 방에 어항을 배치하여 재문운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풍수에서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은 돈과 재원을 의미한다고 이전 강의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풍수적인 이용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택이나 사무실 공간에서는 우선 수조나 어항 등을 이용해서 이 자연적인 물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택이나 마을 또는 건물이나 일반 영업장의 주변에 물이 감싸 흐르거나 물을 볼 수 있으면 지리적인 좋은 기운이 모이는 좋은 터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운세가 날로 번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살고 계시는 집터 주변이나 마을 주변에 작은 실개천 또는 강이나 하천 등 이 물이 없거나 물이 보이지 않으면 이 보조적인 방법으로 수족관이나 어항 등을 설치해서 좋은 기운을 가급적이면 집안에 모이게 하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업번창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인 운기와 풍수적인 질이 주변의 인간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전의 사업을 경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부 회사들이 풍수 전문가의 조언으로 회사 입구 주변에 큰 어항을 설치하여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해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도 간혹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설치한 어항 속에 살아있는 싱싱한 물고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재화를 풍족하게 해주는 어떤 상서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과 자손의 번창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 잡스러운 기운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만약 집안에서 기르고 있는 어항 안의 물고기가 죽으면 즉시 싱싱한 새 물고기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도 물고기에 대한 다양한 상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찰의 고요 속에 이 바람에 흔들리는 청량하고 맑은 풍경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것도 바로 물고기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입는 갑옷도 사실은 물고기의 비늘 모양 무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통적인 고가구 등에서 자물쇠통이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은 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물고기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매우 상스러운 존재로 믿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농업 생산이 주를 이루었던 어떤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서 물고기는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상징이라든가 또는 잡신이라든가 기타 불순한 기운을 물리치거나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수호신적인 어떤 장군으로도 표현했는데요. 또한 이 동시에 과거업체 등으로 상서로운 운기를 안겨주는 길상으로 인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물고기는 밤에 잘 때도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잡스러운 기운을 막아내고 밤에 요망한 잡기라든가 도둑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징적인 수호신으로도 믿어왔습니다. 민화, 즉 이 민간의 그림에서 보통 새가 물고기를 물고 나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고기는 초야에 묻힌 수문인재를 뜻하기도 하고 새는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상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벼슬에 나가서 이 출사, 중국 벼슬에 나가는 어떤 출사의 의미를 뜻해서 어떤 수문인재를 추천하고 첨가하는 좋은 의미로도 보았습니다. 목탁은 본래 나무로 만든 물고기란 의미의 어떤 목어가 변형되어 불가의 어떤 법기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물고기 모양은 이 물고기 모양의 목탁은 불교에서 불공이라든가 예불 또는 이 공양이라든가 공사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불가의 의식 용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목어가 긴 물고기 모양인데 비해 목탁은 둥근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인데요. 본래 중국의 선종 사찰에서 사용하면서 유래된 목탁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목어에서 유래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눈을 감지 않은 이 물고기를 연상하면서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고 이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안의 관상용으로 배치한 어항은 단순하게 분위기만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풍수적인 깊은 뜻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사업 번창을 의미하고 고시라든가 승진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상승과 합격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집안의 재물운이 샘솟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길한 에너지를 안겨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85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8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내용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강의에서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